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국회 본회의장 절반 이상이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모습, 참 상징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헌정 사상 초유라고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노태우 대통령 때 처음으로 이제 민주화외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그 최초입니다. 한 정당 야당이 특히 거대 야당이 이렇게 통째로 자리를 비운 것은 이 시정연설은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또 국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우리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이제 방침을 밝힌 것이고, 물론 그 사이에 이제 국회랑 논의를 해왔습니다만 최종 예산을 이렇게 제출했으니까 국회가 이런저런 점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또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오늘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밝히는 자리인데, 이 국회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예산 심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 중에서 일부 정액 감액하고 다시 그 국회가 생각하는 바 또 정부가 생각하는 목표를 맞추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의 시작인데, 물론 뭐 오늘 민주당이 불참했지만 예산 심의 자체는 충실하게 참석하시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그 하신 호소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지금 뭐 검찰이 민주당을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국회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또 그분이 하필이면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고 사무실이 이제 민주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그 영장 집행 과정에서 생긴 일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너무 이런 사법 리스크에 많이 끌려가는 거 아닌가, 그 점이 아쉽습니다. 네. 어제 사실은 이제 압수수색도 상당히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이 시정연설 참석은 뭐 국회의원으로서 좀 책무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좀 부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불참할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상징적인 게 두 가지라고 저는 봤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장께서 여의도 날씨가 더 춥다, 뭐 이런 말씀하신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환담시에 사과할 일 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참 상징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외교 참사를 일으켰을 때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는데, 심지어는 미국의 대통령을 비난한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되자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비속어를 썼다고 당당하게 지금 대통령실에 김은혜 수석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오늘 와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사과할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오늘 시정연설 전체를 대변한다고 저는 봤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저희들은 처음 국회 오셨을 때 전원 참석해서 기립으로 맞이했고 박수까지 아주 열심히 쳤습니다. 악수도 일일이 다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지금 몇 달 되지 않아서 야당을 완전히 이제 말살 대상으로 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놀랬던 거는 뭐냐면은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 그것도 종합국감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날 야당의 당사를 헌정사 최초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뭐 크게 있으면 저희들이 또 혹시 모르겠어요. 가져갔다고 하는 내용이 보니까 파일 4개인데 전혀 김용 부원장이 2021년도 그러니까 1년 전에 받았다고 하는 자금과는 하등 무관한 그런 민주연구원의 아주 일상적 업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에는 김용 부원장이 취임한 지가 지금 2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야당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 바로 어저께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야당의 당사를 아무 내용도 없이 망신주기용으로 야당이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다, 이런 점을 부각하기 위한 그런 기획수사 아니고서는 도저히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대통령 연설에서도 빠진 단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협치. 자유와 협치를 그렇게 강조하셨던 지난번 연설과 너무 다르게 자유도 이번에는 빠졌고요. 협치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국정의 파트너로 야당을 과연 인정하고 있는가, 대화할 의지는 있는가, 그리고 오늘 제안하신 여러 내용들이 과연 진정성 있게 이 우리 국민의 민생을 살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연설인가, 이걸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국
대통령께 강력한 저희들의 그런 항의의 의사를 전달하고 국민들께도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오늘 그런 이제 불참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참 고심이 많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심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건 결자 해제하시는 게 옳다. 왜냐하면 대통령제 하에서 주도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뭐 연설 내용과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네. 김영배 의원께서는 이제 협치라는 단어가 빠진 부분을 역시 이제 주목하셨는데 협조라는 단어와 협치라는 단어 사이에는 어떤 뭐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큰 차이가 있는 건 어떻게 협력이란 해석하셨습니까? 협력을 언급했고요. 다음에 이 참 민주당에서 참 이게 대표 측근의 이 사법적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전체가 이러시니까 참 안타깝기도 답답합니다. 네. 전혀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지금 영장 집행 과정을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지켜봤겠지만 이게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김용이라는 그 사람의 혐의를 그게 뭐 저 범죄 혐의가 있거나 없거나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그 행적이 필요하고 가장 최후의 행적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걸 빼놓고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허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근데 저는 처음에는 민주당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막상 보니까 김용 부원장이 쓰던 컴퓨터가 있었고 그게 이제 김용 그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거나 또는 그걸 반증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법원이 요즘 뭐 그 검찰이라든가 정치권 눈치 봅니까? 딱 원칙대로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조금 너무 당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 이게 민주당 의원을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을 수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민주당 당 대표의 측근 그 측근이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거, 또 최근에 행적에 관한 수사했고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몇 건의 파일리스트를 가져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안타까운 일은 어쨌거나 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박빙했다고 합니다만 역대 최다 득표했던 대통령입니다. 물론 낙선자는 역대 최다 득표 낙선자였죠. 그런데 집권 이후로 계속 보시면은 이 대통령의 배우자, 그것도 결혼 전에 그 배우자의 행적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10년도 넘은 사안을 또 들추고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지난 정부 때 잘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또 외교 참사라고 참 이렇게 그 외교 정쟁을 국경을 넘어서면 정쟁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는 정말 힘을 합쳐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무슨 뭐 조문을 안 했다고 조문을 왜 안 했습니까? 다 했죠. 그리고 바쁜 다자 협상 속에서 우리 이걸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너무 그 외교 현실을 잘 알면서 몰아붙이는 것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과 문제도 사실 민주당이 처음부터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만일 왜냐하면 박진 장관이나 또 김은혜 대변인이 비속을 한 말은 안 썼습니다. 우리 국회 일을 걱정하는 어조였다고 하니까 아니 그 국회를 왜 걱정합니까? 국회란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을 당당한 일을 돕기 마련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그 말문을 틀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MBC가 했던 이런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있지도 않은 미국이란 말을 넣고 거기에 또 바이든을 끼워 넣어서 바이든 대통령을 모욕하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공세를 하니까 이거 완전히 민주당도 지금 공세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사과라는 초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 중에 보면은 오늘도 5대의 자금이 3종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에 협조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 모든 예산이 다 국회에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국회 협조를 전제로 하지 않은 정치랑은 있을 수가 없고요. 행정 그 통치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고 오늘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고 국민 또 약자 경제가 또 굉장히 위기지 않습니까? 지금 오죽하면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 가장 우량한 공기업이었던 한전채가 지금 금리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고랜드 2,050억 원인가요? 그걸 비롯된 것으로 해서 지금 아주 금융체가 어렵고 그래서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국가 부채를 늘릴 수가 없다는 상황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줄여나가면서 어려운 사람은 더 도와야 되고 그러면서 미래는 준비해야 되고 안보는 위태롭고 협치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점을 이제 민주당에서 더 이상 김용 리스크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 대표가 주장하는 그런 말에서 벗어나서 민주당이 정말 이 협치의 주도권을 좀 쥐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선출되고 첫 일성이 협치하자였거든요. 네. 대통령한테 다 좋은데 우리가 대통령 공약위원회까지 만들어 드릴 테니까 협치합시다. 영수회담합시다라는 걸 3번이나 말씀했어요. 이때까지 이재명 대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당내가 워낙 권력 투쟁에 홍역을 치르시다 보니까 당내가 정리가 되면 한번 뭐 봅시다라고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정기국회 시정연설 하러 오시기 전까지도 야당 대표를 부른다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당 대표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선거법으로 기소를 하셨어요. 그것도 다른 선거법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말을 가지고 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이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들이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대통령께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구나, 생각이 없구나, 그냥 독주하고 독불장군식으로 밀고 가서 뭐 필요하면 뭐 들어오겠지, 도와주겠지, 별거 있겠냐, 이런 식의 이제 그냥 일방 독주 그다음에 독불장군식의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계 부채와 기업의 부채가 4,700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한계가 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제대로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만 해도 지금 정기국회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라고는 야당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전 정부에 대해서 흠집내고 수사하고 망신 주고 감사원까지 몽땅 동원해 가지고 그냥 전 정부를 탈탈 털고 있는 그런 데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산안을 보니까 권력기관들은 예산이 다 늘었어요. 국정원, 대통령실, 그다음에 감사원, 법무부 다 늘었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없어졌죠. 그다음에 청년들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비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약자 동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얼굴이 두꺼우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논쟁들을 가슴을 열고 정말 하시려면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이웃하고 싸우고 나서도 뭔가 하려면 최소한 음식을 좀 갖다 주든지 하면서 아이고 뭐 먼저 사과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없는 사과도 하는데 사과할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과연 정말 대통령의 리더십인가? 그리고 아까 최영도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냐? 그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고, 우리는 야당 입장에서 저희들이 주장할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또 진정성 있게 말씀하시면 협력을 할 용의도 있다. 이런 점은 뭐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좀 접근하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5년 전이나 지금까지 하신 말씀 보면은 정치 보복이란 말로 있는 죄를 덮을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특검을 주장하는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해서 지금 그 하시는 은행에 딱 받쳐 보면은 바로 그걸 처음부터 예언하신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런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사안이 지금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법에서 가장 무서운 대목이 거짓말하고 허위사실하고요. 정치 불법 자금입니다. 자금을 수사하거나 뿌린 것인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워터게이트 사건이 거짓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물러났죠, 닉슨 대통령이. 다음에 또 하나, 이 지금 수사라는 것도 지금 이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 그리고 지금 우리 서해 그 공무원 이제 피살 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억울하게 월북자로 몰린 가족들이 탄원해서 시작한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월북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 서둘러서 몇몇 권력기관에서 월북자로 단정했던 단서들이 드러나서 국민의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없는 죄를 일부러 만들려고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절대로 이게 무슨 우리가 지금 여소야대 국민에서 야당을 자극해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아까 서해 피격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월북 단정이 성급했느냐는 뭐 판단에 따라 물론 그렇습니다. 주장을 다르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NLL을 팔아먹었다.
이래가지고 뭐 문건을 흔들고 이래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걸 북풍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던 분이 갑자기 북한 해역에서 발견이 됐고 막 찾다가 못 찾아서 보니까 그렇게 이제 북한 해역에 있었고 그 뒤에 진행된 사건들은 한미연합의 여러 가지 정보 자산들, 그러니까 감청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단이 쭉 이루어지는 과정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느냐? 그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부만 바뀌었다고 해서 아무런 새로운 증거 없이 전 정부가 범죄를 했다는 식으로 지금 전 대통령까지도 조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아예 규정을 짓고 낙인을 찍고 나서 막 몰아가는, 그래서 오히려 신북풍몰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은 뚜렷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에서 가장 이제 사실은 아픈 기억들이 이런 북풍몰이 아닙니까? 빨갱이라고 낙인 찍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명박 정부 때는 지금 김태호 저 1차장, 지금 안보 1차장이죠. 그분이 심지어는 뭐 북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그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총풍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삼아서 협치하고 협력하고, 그러나 다른 거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야당을 사실은 굴복의 대상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탄압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부터라도 저는 시정연설이 끝났기 때문에 정말 예산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고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고 이런 모습을 꼭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도 단호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 민주당 내에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지고 나서 정말 어느 분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말 정신이 나갈 정도로 널브러진 상태에서 그분만 어떻게 주식 살 생각을 했느냐. 그러더니 갑자기 인천으로 지역구를 옮겨서 뭐 국회의원이 되고 또 당대표에 무리하게 출마해가지고 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사실 뭐 저 지역 뭡니까 주민투표 같았으면은 정말 미비 자격 주민투표 불비로 끝날 사안 정도로 저조한 투표로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무리를 했는지를 민주당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장 대표의 사법 리스크인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끌려다니지 말고 당 대표도 떳떳하게 지금 뭐 사탕 하나 받아 먹은 거 없다면서요. 당당하게 내 문제, 내 측근 문제를 내가 해결할 테니까 우리 민주당은 민생에 힘써달라고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되고 있는 것들이 이게 사실은 이건 뭐 이제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다 반정하든지 재판에서 밝혀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전부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안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사안입니다. 성남 FC 후원 특혜, 이걸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씨가 엮어가지고 경제 공동체다 뭐 돼서 그렇게 지금 오랫동안 묶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안이 가벼운 사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게 내가 해결할 테니까 당은 민생에 주력해달라고 하고, 당도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너무 안 끌려다녔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내부에서 솔직히 걱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이 그렇습니다. 될 거고요. 앞으로 이제 법정 공방까지 갈 것 같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한 1, 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마지막 주제로 요거 한번 간단히 짚어보죠. 이른바 이제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이제 어제 이제 국회가 네. 시끄러웠고, 네. 또 이제 한동훈 장관과 이제 김의겸 의원 사이에 이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제 한 장관은 이제 법정 이 대응까지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저는 뭐 김의겸 의원이 언론계의 또 동료이기도 했고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떤 언론사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제보를 근거로 했는데 그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이야기만 들어봐도 전혀 사실은 믿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자리라고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그렇게 터무니없는, 더구나 술도 안 마시고 10년 동안 청담동 근처에 간 적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만일 내가 문제가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겠습니다. 의원님 매번 그런 식으로 주장하시는데 그럼 의원님은 무슨 책임을 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보면서 국정감사라고 하는 장 자체가 원래 야당의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좀 귀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그 제보자라는 분이 공익신고자로 권익위에 예. 등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제보를 받았어도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신빙성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그 문제는 제가 직접 그 전후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특히나 다른 분도 아니고 한동훈 장관과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 자리에 있었지 않느냐라는 이제 제보가 있다고 하니까 확인해 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적절 부적절 여부와 조금 다르게 본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어제 다 걸겠다 이런 모습 이제 보면서 이게 법치를 담당하시는 분이 도박꾼처럼 정치적인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야당 의원에 대해서 약간 겁박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제가 보이는 걸 보면서 굉장히 권력자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진실이든 진실이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아니다라고 밝히면 되는 것인데 제가 저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좀 국무회의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이 문제는 글쎄요.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사실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향후에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마디 보태면은 어제 다 봤는데 좀 답답하고 그리고 벌써 이제 여러 차례 저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놓으니까 그걸 이제 소명한다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꼭 뭐 이게 한동훈 장관의 딸과 이모가 논문을 공동 저자했다고 했던 그 사태 비슷하게 흘러가는가 싶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서 민주당으로서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내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